안녕하세요. 부자 오빠입니다. 저는 TQ나 속설 같은 세배 레버리지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, 이제 한 1년 1개월 전부터 인종용 계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께 제 투자 성과를 직접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제가 2022년 7월 21일에 개설했으니까, 정말 1년 1개월이 딱 지났습니다. 물론 제 투자 방법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, 일단 저는 거치식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, 세배 레버리지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가능하면 분위기가 최악일 때, 정말 남들이 다 욕할 때, 희망이 없어 보일 때, 그래도 평소보다 더 많이 매수하는 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일단 인종용 계좌를 개설했던 2022년 7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거치식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니까 TQQQ는 19.26%, SOXL은 6.86%입니다. 일단은 뭐 손실은 나지 않았는데 1년 넘게 투자한 것 치고는 사실 수익률이 너무 초라하죠. 이럴 바에는 그냥 애플이나 SPY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최소한 마음고생은 얘보다는 훨씬 덜 하니까요.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라도 그만큼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기꺼이 감수를 하는 건데 겨우 6%, 19%이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고생을 한다?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한다? 이거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 말씀드린 수익률은 거치식 기준이라는 겁니다.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. 세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. 특히 작년 8월, 9월, 10월 이때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훨씬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하면 투자 성과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. 특히 TQ보다 속술이 이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속술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면 어쩌면 TQ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게 나올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제 실제 계좌를 한번 볼까요? 속술이 98%, TQ가 75%입니다.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거짓식 기준으로 봤을 때 TQ가 19%, 속술이 6%, 분명히 TQ가 수익률이 더 좋고 속술은 고작 6%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 제 실제 계좌를 보면 속술이 98%입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?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TQ와 속술은 세배 레버리지죠. 상승장에서 더 오르고 하락장에서 더 많이 빠집니다. 기초지수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더 많이 오르고 내리죠.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상승장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꽤 괜찮은 수익이 나고 적어도 한 배수보다는 똑같이 분할 매수했을 때 더 많이 수익이 날 겁니다. 그리고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게 되면 더 많이 빠지는 만큼 평단가를 드라마틱하게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시켰다면 90%까지 빠질 것을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마이너스 50%까지만 방어를 해놔도 추후에 10배가 올라야 원금 회복되는 것을 2배만 올라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. 즉 분할 매수의 최대 장점은 하락장에서는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상승장에서는 매우 빠르게 회복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더 나서 좋은 거고 하락장에서는 훨씬 더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최대 단점이 있죠. 이게 뭐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분할 매수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원금이 지금 100만 원입니다. 그럼 여기서 100만 원만 물타기를 해도 희석률은 50%가 되겠죠.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분할 매수로 계속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 원금이 10억이 됐습니다. 그럼 10억인 상태에서 100만 원을 물타기 해봤자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. 만약에 내가 20년 분할 매수를 계획했는데 자 올해가 19년 차입니다. 근데 하필 19년 차에 마이너스 90%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았습니다. 자 그러면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의 망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물타기 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물타기 한다고 해도 평단가를 거의 낮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자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부분익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한 배수짜리로 자산을 이동시킨다거나 아니면 배당주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것도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. 아니면 애초부터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20% 이하로만 나는 투자하겠다. 세배 레버리지는
변동성이 너무 크고 후반부로 갈수록 물타기 효과가 떨어지니까 내가 좀 멘탈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20%를 넘지 않게 투자하겠다. 그러면 설령 막판에 큰 폭락장을 얻어맞아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. 나머지 80%가 있으니까.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투자 성향이나 뭐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정해줄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평소에 분할 매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이것도 완벽한 투자법은 아닙니다. 내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최단기간에 가장 큰 폭등장을 이뤄냈다. 자, 그럼 나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됩니다. 역사적인 폭등이 올 줄 알았으면 분할 매수가 아니라 몰빵을 했어야 합니다. 리스크를 방어하겠다면서 내가 50%를 익절했는데 그 뒤로 막 10배가 올라버립니다. 이거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? 워런 버핏이 분명히 현금은 산소와도 같다고 했는데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두는 바람에 10배 수익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분할 매수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투자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장에서 이제 좋은 방식입니다.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상승장에서 덜 먹더라도 나는 혹시 모를 폭락장에 대비하겠다. 사실 이게 가장 크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투자법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지 않으면 하락장에서 마이너스 90%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이미 90%까지 빠지면 내가 원금 회복을 하기 위해서 10배가 올라야 되거든요. 근데 분할 매수를 들어가서 50%로 방어를 해놓으면 2배만 올라도 원금 회복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많이 못 먹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무조건 어떻게든지 방어를 하자. 상승장에서 좀 덜 먹으면 어때? 내가 하락장에서 방어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날 거야. 저는 이런 마인드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후반부로 갈수록 분할 매수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지만 뭐 어차피 100% 완벽한 투자법은 없는 거니까요. 뭐 이 부분은 각자 스타일대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